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10강 기압과 날씨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룰 내용들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자, 우리 주변 날씨를 좀 보자 이런 얘기죠. 어떤 날은 날씨가 되게 맑고요. 어떤 날은 날씨가 되게 흐리다 이럴 겁니다. 근데 날씨가 왜 맑고 왜 흐릴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자, 그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기압. 자, 우리 이제 기압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정의한다. 자, 주변보다 공기가 많아요.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적고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 먼저 이 용어부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공기가 좀 많다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고기압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고요. 자, 저기압은 주변보다 공기가 적기 때문에, 기압이 낮기 때문에 중심을 향해서 공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바깥으로 불어나간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들이 모여드니까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다, 내려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고기압 중심은 발산이니까 공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불어 나가는 거예요. 자, 되셨죠?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공기가 모여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죠.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고기압이 됐건 저기압이 됐건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지구 자전에 의한 운동 방향이 변하는 효과, 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게 돼요. 전향력. 자,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만약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걸 전향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향력. 지구의 자전 때문에 운동 방향이 휘어진 효과. 자, 이때 전향력의 방향은 북반구하고 남반구와 반대입니다. 북반구, 남반구 반대인 거 잊지 마시고요. 반대. 자, 북반구는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냐면 진행하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결국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불어나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이게 돼요. 됐습니까? 자, 공기가 불어나가다가 진행하면서 오른쪽으로 꺾이게 돼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조심할 건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가냐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어디에서? 우리가 있는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겁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진행하면서 왼쪽으로 휘어지니까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그래서 우리 북반구를 정확히 기억을 하면 남반구는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기압은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고 계속 공기가 불어나가기 위해서 이 안에 공기가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림을 좀 이렇게 미안한데 이렇게 내려와요. 그 점 참고하시고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된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있고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기압은 공기가 이제 수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휘었다 들어오는 거야. 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수렴한다. 잊지 마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시계가 되겠죠. 그죠? 서로 반대인 개념 놓치지 마시고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들고 계속 공기가 모여들기 위해서는 무슨 기류가 발달해야 되냐 하면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자,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에서 공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있다. 하강 기류,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남반구 같은 경우도 그죠? 하강 기류가 있었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든다. 남반구인 경우에는요. 상승 기류가 있고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모여든다. 하나만 정확히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이렇게 오케이. 공기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하강하는 공기와 상승하는 공기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은 우리가 공기들이 좀 많잖아요. 기압이 높지만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면 공기가 없잖아. 기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우주에서 지표로 온다 이런 뜻과도 같은 거니까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는 공기들은 점점 좀 큰 기압을 받게 돼요. 우주 공간에서 지표 쪽으로 오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기 덩어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은 자, 하강 기류가 있고 내려오는 공기들은 압축됩니다. 자, 이것을 단열 압축이라고 불러요. 자, 공기는 이제 압축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돼.
그러다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느끼는 거. 습하다 뭐 구름 생기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대 습도가 낮아져서 있던 구름도 없어져요. 좀 어려우시죠? 자, 만약에 단열 압축이라는 표현을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뭐 이래버려 상관없고요. 공기는 내려오면서 압축되면서 오케이. 있던 구름도 사라진다. 온도가 높아진다. 뭐 이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와 반대로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있다 보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적어져서 점점 팽창을 하게 된다. 자, 이걸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부르고 단열 팽창.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낮아서 물이 되고 물 같은 경우는 얼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름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기압에서는 상승하는 공기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구름이 형성됐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그죠? 용어들이 낯선데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단열, 압축.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있고 반시계방을 모여들고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는 뭐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공기들이 연직 운동을 할 때 상승하는 공기가 있으면 그 상승하는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들이 뭘 만든다? 구름을 만든다. 결국 구름에 생성되는 원리는 공기의 상승이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기류 구름이 생기니까 흐린 날씨가 되는데 고기압 같은 경우는 구름이 없다 보니까 어떻죠? 맑은 날씨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날씨가 맑을 때, 오늘은 좀 고기압이네. 이런 얘기들. 날씨가 흐릴 때 저기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날씨가 맑다면 고기압, 흐리다면 저기압. 이렇게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맑은 날씨는 고기압이 되고, 흐린 날씨는 저기압이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압과 날씨 중에서 고기압과 날씨로 들어갈 거예요. 고기압과 날씨.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바꿔서 옆으로 살짝 와볼게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럼 대한민국을 기준에 두고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요. 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죠. 동쪽. 동쪽에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바다와 대륙의 경계에 있는 반도입니다. 반도. 그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고위도와 저위도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공기 덩어리를 보게 되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기단을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부르자.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기단을 뭐라 그러냐면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불러요. 오호츠크해, 바다겠죠. 자, 이 지역에 있는 기단을 양쯔강 기단이라고 부르고 양쯔강 기단. 이 지역에 있는 기단을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 기단 4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1사분면에 있는 게 오호츠크해 기단, 2사분면에 있는 게 시베리아, 3사분면에 있는 게 양쯔강, 4사분면에 있는 게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 사분면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1사분면, 2사분면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랭한 특징을 갖는다.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은 한랭, 오호츠크해 기단의 특징도 한랭한 특징을 갖고 자, 3, 4분면과 4, 4분면은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온난한 특징을 갖는다. 온난. 양쯔강과 북태평양은 온난한 성질을 갖는다. 되셨죠? 고위도에서 발생하는 기단은 한랭. 그 다음에 저희도에서 발생하는 기단은 온난하다. 됐죠? 두 번째. 자, 대륙과 해양의 경계다 보니까 대륙에 있는 기단들을 한번 먼저 볼게요. 대륙은 육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증기가 바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기를 우리는 건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은 건조하다. 한랭 건조하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한 특징을 갖는다. 됐지요? 자, 이제 오호츠크해 기단으로 갈게요. 북태평양 기단. 이 기단은 바다 기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호츠크해는 다습한 특징을 가져서 묶어서 한랭 다습한 특징을 갖게 되고 북태평양은 온난 다습한 특징을 갖는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단을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단들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각각의 계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어디부터 볼 거냐면 자, 먼저 겨울철부터 볼게요. 겨울철. 자, 겨울을 보게 되면요. 대륙과 해양이 있는데 대륙과 해양이 동일 위도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바닷물 자체가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 보니까 별로 온도가 안 변해요. 물 같은 경우는 금방 뜨거워지지도 않고 금방 식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물은 그닥 차갑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대륙이 냉각이 됩니다. 자, 이 대륙이 냉각되다 보니까 대륙 쪽에 있는 공기들이 냉각이 되겠죠. 특히 이 시베리아 쪽. 그러니까 시베리아 공기가 냉각이 되면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공기들의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하강 기류가 있던 게 고기압이라고 불렀으니까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 기단은 한반도에 언제냐면 겨울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가 주로 고기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람은 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잊지 마세요.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이 시베리아 기단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쫙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북서풍이 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서풍. 어렵지 않으시죠? 북서풍. 자, 이제 그거에 반해서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륙은 금방 뜨거워지는 대신에 또 금방 어떻게 되냐면 식고 또 금방 식는 대신에 금방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대륙이 금방 뜨거워져요. 겨울에 그렇게 차가웠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륙 쪽 공기들은 상승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요 바다 쪽 공기들에서 그저 하강 기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북태평양이 고기압이 된다.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쪽에서 한반도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남쪽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남동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남동풍.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분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과 여름철에는 불어오는 바람의 종류가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 겨울에 되게 추워요, 사실.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겨울이 춥다. 겨울에 왜냐하면 태양이 낮게 뜨니까. 그런데 그 추운 계절에도 한랭 건조한 공기가 불어오니까 실제 태양에 의한 것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겨울이 더 추워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여름에 더운데 그 더운 계절에 온난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더 더워지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겨울철에 에어컨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히터 바람이 불어온다. 그죠? 엄청 온도 차이 크겠지. 그래서 한반도의 특징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모든 나라가 그러냐고 묻는 친구들인데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동안기후라 그래요. 한번 써볼게요. 동안기후. 대륙의 동쪽에 있는 기후가 바로 이런 기후예요. 연교차가 큰 기후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잖아요. 특히 서유럽 같은 데 가면 어떠냐면 거기는 여름철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요. 겨울철엔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대륙의 동쪽에 있냐, 대륙의 서쪽에 있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북미 대륙을 봤을 때 북미 대륙도 동쪽에 있겠죠. 워싱턴 같은 데들. 그런 데는 연교차가 큰 거예요. 동안이니까. 하지만 LA 쪽 같은 경우는 서안에 있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륙이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에 다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대륙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운 바람이 불어오고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불어서 연교차가 크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츠키 기단은 언제 영향을 주게 되냐면 초여름에 영향을 준다. 암기하셔야 돼요. 초여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오츠키 기단의 세력이 아주 강할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북동풍이 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양쯔강 기단에 영향을 주는 계절은 언제냐면 봄과 가을이다. 봄과 가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런데 봄과 가을에는 양쯔강이 고기압이 되고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양쯔강 기단은 양쯔강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과는 약간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특징이 있다. 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은 잠깐 태어납니다. 겨울철에 고기압으로. 자, 태어나고 나서, 그죠? 자, 태어나고 나서 계속 고기압을 여기서 유지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한 나라가 있었다, 그죠? 그럼 나라의 그 중심 도시를 우리가 수도라고 부르잖아요.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이나 뭐 왕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들.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은 한 번 여기서 고기압이 되고 나서 계속 고기압의 중심이 시베리아 지역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자, 이런 고기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부른다. 정체성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을 나눌 때 고기압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걸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정체성 고기압이다. 제가 시라고만 쓸게요. 자,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북태평양이 고기압이 돼요. 여름철에. 북태평양 역시 세력이 약해지는 그 순간까지 거의 고기압의 중심이 이 지역에 계속 머무는 거야. 정체되는 거.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체성 고기압이다.
자, 오츠케 같은 경우도 초여름에 잠깐 고기압이 되긴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그지? 그 자리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거와 달리 이 양쯔강 고기압은 뭐냐면 세력 자체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세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중위도 지방에 늘상 부는 바람이 있는데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늘 불어요. 편서풍, 중위도의 바람, 편서풍. 자, 뒤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늘 편서풍이 불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서풍에 의해서 고기압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동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동해 가게 되는 거. 되셨죠? 그래서 양쯔강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양쯔강 고기압. 자, 그래서 첫 번째 고기압과 날씨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을 좀 정리했어요. 시베리아 오호츠크의 북태평양 양쯔강이다. 됐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겨울, 그 다음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 오호츠크 고기압은 초여름, 양쯔강 고기압은 뭐가 된다? 봄과 가을이 된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눴고, 이러한 고기압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체성과 이동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이동성이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동성 고기압이 양쯔강 고기압이었다. 나머지 고기압들은 정체성 고기압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우리 고기압과 날씨니까 자, 이제 겨울철로 갑니다. 그럼 시베리아가 고기압이다 보니까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세력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배웠으니까 고기압은 날씨가 어떻다? 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한반도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날씨가 맑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날씨가 맑아야 되는데, 문제는 날씨가 맑아야 되는데 이 서쪽 해안을 보게 되면 이런 지역에서 폭설 같은 게 생기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눈 같은 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고기압인데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고기압이면 고기압인 건 맞지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겨울철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처음에 시베리아 지역에 있던 공기들이 한랭하고도 어땠어요? 건조했던 공기죠. 그런데 이런 공기들이 계속 아래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 온난해지겠죠. 온난한 성격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는 거죠. 온난. 그러면서 이렇게 황해의 바다를 진나면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난하고 다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랭 건조했었지만 이 기단이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단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성격과 다르게 변해버리죠. 그걸 기단의 변질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가웠던 공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난해지면서 무슨 기류?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고, 상승기류가 발달하다는 걸 다른 말로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해요. 불안정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상승하는 구름을 형성해서 저군 형태의 구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로 들어온다?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서해안에 뭐가 내린다? 폭설이 내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한반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기압 날씨는 맑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 날씨가 맑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단의 변질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고 눈이 내릴 수가 있다. 겨울철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여름철 역시 마찬가지로 기단의 변질을 좀 볼게요. 여름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아야 되죠. 그런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해안 쪽에 구름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왜 생기게 되냐면 북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공기들이 이동을 해오는 거죠. 자, 공기들이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온난하고 다습한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있던 것보다 고위도로 올라오는 거죠. 고위도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한랭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자, 물론 바다를 이동하다 보니까 뭐 건조해지는 건 없어요. 다습해지는데 문제는 한랭해지는 게 문제지 차가워지는 거야. 자, 공기는 차가워지게 되면 무슨 기류가 발달하냐면 하강기류가 발달해.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면서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구름이 형성이 돼요. 이때 생기는 구름이 하강기류가 생기고 층운 형태의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층운형.
그래서 이러한 층운 형태의 구름이 생기다 보니까 또 남해안에 구름 같은 게 많이 생긴다. 혹은 구름이 너무 아래쪽으로 깔리면 뭐 안개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다. 안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는 계절인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단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기단이 변질돼서 역시 흐림,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초여름 여기죠. 오츠크해. 여기 좀 중요한데, 자, 옆으로 살짝 뺄게요. 자, 그럼 초여름에 보니까 어때요? 오츠크해가 고기압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제 북태평양이 고기압이 된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림을 약간 옆으로 빼서 여기 빼볼게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오츠크해가 뭐가 된다? 고기압. 초여름에. 역시 북태평양도 여름이 되면 고기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두 녀석이 서로 온도가 달라요. 이 오츠크해 고기압은 한랭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온난하고, 자, 그런데 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야.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게 된다. 이게 밀고 내려오는 기호입니다. 그럼 북태평양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밀고 올라가게 된다. 자, 여기 오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여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는 한랭, 뺐네. 다습하고, 됐죠? 그죠? 여기는 온난, 다습하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지역의 날씨가 맑고 이 지역의 날씨가 맑다. 그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날씨가 맑은데 전체적으로 다 맑은 게 아니라 자, 고기압과 고기압이 요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요. 요 부딪히는 부분. 자,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온도가 서로 다른 공기가 부딪히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전선이라고 부르게. 전선. 그래서 뭐가 생긴다? 전선이 생긴다. 초여름에 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쪽에 있는 오츠크해 고기압과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 전선 자체가 잘 안 움직여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정체전선이라고 부를게. 정체전선. 두 개의 세력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부딪히면서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고기압이 두 개가 있는데 문제는 둘이 부딪히다 보니까 정체전선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정체전선 때문에 고기압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냐 하면 구름이 생기고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좀 잠깐 보게 되면 요거예요. 그죠? 요거 좀 옆으로 빼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 북쪽에는 무슨 공기가 있다? 찬 공기, 오츠크해 공기가 있을 거야. 오츠크해 공기가 있고 남쪽에는 북태평양 공기가 있는데 둘 다 고기압이니까 둘 다 세력을 확장하려고 서로 마주보고 와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오츠크해 고기압은 차다 보니까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거를 남쪽을 향해서 아래쪽을 향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거와 반대로 북태평양 공기는 따뜻하니까 부딪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 되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 면을 보게 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접촉하는 면이 생기는 거야. 자, 이 면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얘를 전선면이라고 불러요. 자, 전선면, 전선면. 됐죠? 자, 근데 전선면이 이 지면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어느 쪽으로? 차가운 쪽으로 항상 기울어져요. 앞으로 전선면이 나오면 전선면은 늘 차가운 쪽으로 기우는 거야. 찬 공기가 밑으로 들어오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오다 보니까 전선면은 늘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서 자, 오츠크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북태평양 공기는 부딪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 자, 우리 뭐 했었냐면 저기압은 무슨 기류가 있다? 상승 기류가 있다 그랬잖아. 상승 기류가 구름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북태평양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뭘 만든다? 구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구름을 형성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북태평양 공기와 오츠크해 공기가 부딪혔는데 구름은 전선을 경계로 어느 쪽? 차가운 지역.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경계로 이 북쪽 지역에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기압이잖아요. 맞아요. 고기압이지만 고기압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겨울철은 뭐예요? 시베리아 기단이 이동하면서 변질되면서 기상현상이 생겼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이동하면서 변질되면서 기상현상이 생겼고 됐죠? 그죠? 여기서는 전선이 형성되면서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거죠. 어느 지역에? 차가운 지역에 비가 내린다. 그래서 자, 이렇게 초여름 같은 경우는 오호츠크와 북태평양이 부딪히면서 바로 전선 북쪽에 구름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 이게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데 비양 꽤 많고 또 오랫동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 전선을 장마전선이라고도 부른다. 장마전선. 됐죠? 오케이, 장마전선. 자, 그런데 이 전선 자체는 됐죠, 그죠? 얘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전선의 움직이는 방향을 보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면 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치 전쟁이 생겼는데 아래쪽 군대 강하면 밀고 올라가듯이 이번에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면 밀고 내려오겠죠? 전선이 남하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 바로 고기압임에도 불구하고 오호츠크 북태평양 부딪히는 그런 면에서 전선 때문에 또 비가 온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됐고. 자, 이제 마지막 양쯔강입니다. 양쯔강. 양쯔강 고기압은 봄과 가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세력이 그닥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약간 옆으로 빼볼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양쯔강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자,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기압이다. 그럼 이렇게 양쯔강 고기압이 한반도를 지나갈 때 한반도가 고기압이니까 그렇죠. 날씨가 맑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고기압은 약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물론 얘가 통과할 때 날씨가 맑겠죠. 그럼 여기 사이. 요 사이는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이걸 뭐라 하냐면 기압골이라고 불러. 기압골. 여러분이 산에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골짜기 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기압이 지나고 그 다음 기압골이 지나고 또 고기압이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는 이 기압골이 지날 때 이게 누구랑 비슷한 효과를 만드는 거죠? 저기압과 비슷한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날씨가 흐려진다라고 또 비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봄과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고기압과 기압골, 고기압이 지나가다 보니까 날씨가 매일매일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 텐데 복습을. 자, 기압과 날씨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중요했던 건 바로 뭐죠? 고기압과 저기압이었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있고요.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더라.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들더라. 북반구에서 얘기입니다. 그럼 남반구 같은 경우는 고기압 하강 기류가 있지만 오케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저기압 역시 상승 기류가 있지만 오케이 뭐가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좀 헷갈린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전향력이 오른쪽이다 보니까 오른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기류라고 했었을 때 기류. 자, 고기압은 자 이렇게 하강 기류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반구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휘어지니까 왼손을 이용하시면 되죠. 남반구의 고기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강 기류고 무슨 방향? 그렇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북반구는 오른손, 남반구는 왼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저기압도 동일한 원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고기압은 날씨가 맑습니다. 바로 공기가 내려오면 단열 압축되니까. 하지만 고기압이라고 매일 맑은 날씨가 아니라 겨울철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기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 초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과 고기압이 부딪히는 거죠. 정체 전선이 생기기도 하고요.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그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압골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역시 흐린 날씨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절에 따른 어떤 일기도 같은 것들이 주어질 거예요. 일기도가 주어졌을 때 뭐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대륙에 고기압이 있었다. 그죠? 바다에 저기압이 있었다. 이런 계절이죠. 시베리아 대륙 같은 경우에 그때의 계절은 뭐다? 겨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그러한 기압 배치를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있다 그래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있다면 겨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이 고기압이고, 그렇죠. 대륙이 뭐가 된다? 저기압이니까. 이때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서고 동조가 아니라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라고 부릅니다. 남쪽 바다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된다.
자, 결국 시베리아 대륙에 고기압이 있다면 겨울, 큰 고기압. 북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있다면 여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봄과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고기압이 있고 특별히 대륙과 해양 중에서 누가 특별히 센 고기압이 없다. 그럼 봄과 가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압이 2개, 북태평양과 오후측 그쪽에 있다면 그때는 우리 뭐라고 부르시면 되죠? 초여름, 장마철의 일기도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압과 날씨 처음 시작이죠? 10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 자, 처음에 고기압과 날씨를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저기압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